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수와 광양시장 선거 구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 지지세냐 인물론이냐 놓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후보자 간 지지율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3 고흥군수 선거는 민주당과 민평당 후보 간 경쟁으로 압축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과 내일 양일간 두 후보의 중요 공약과 정책을 들어보고 비교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을 통해 계엄군의 만행을 알렸던 여성이 어렵게 당시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계엄군의 잔학성을 폭로하고 가해자의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삭이 발견됐습니다. 다도해 해상공원에서 삭이 발견되기는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방선거가 본선에 돌입했습니다. 지역의 단체장 후보군도 대부분 압축됐는데요. 특히 여수와 광양의 선거 구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현직 시장을 물리치고 큰 고비를 넘어선 권세도 후보. 경선 막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행한 권오봉 후보. 맞대결로 압축된 여수시장 선거전의 초반 기세는 역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권세도 후보 측이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어머니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여수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당 후보인 이 권세도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선 막판 사자구도 상태로 조사된 MBC와 KBS의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간 격차는 단 0.8%포인트. 권오봉 후보 측도 폭넓은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인물론으로 맞서면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많은 유권자들은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투표를 하겠다 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시장 선거의 1, 2위가 다시 맞붙는 광양시 선거구도 초미의 관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승부는 초중반 민주당 김재무 후보의 줄곧 밀리던 정연복 무소속 후보의 막판 역전승. 반면 선거 50여일 전인 지난주 조사 결과에서는 정연복 시장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가며 초반 우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광양 읍권과 중마동권으로 여론이 엇갈리는 지역적 특성이 누구에게 득이 될지, 당에 대한 지지세와 대중적 인지도 사이에서 시민들이 어느 편을 선택할지가 관전의 초점입니다. 경선 과정부터 극적 반전이 이어지며 촛불 이후 민심의 역동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6.13 지방선거. 현직 프리미엄도 정당의 바람몰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바른미래당 양효석 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양 예비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와 예산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자벌도 완공과 해룡 산단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등록된 순천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양 예비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허석, 민주평화당 이창용, 무소속 윤병철 예비후보 등 모두 4명입니다. 지역 노동단체들이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들을 잇따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오늘 장소공 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장 예비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지회도 오늘 이성수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그동안 고용 안정과 노동 기본권 보장 등에 노력해왔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가두방송으로 알렸던 차명숙 씨가 계엄군의 고문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극심한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려온 차 씨는 가해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9일, 당시 19살이던 차명숙 씨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 무차별로 폭행당한 장면을 본 뒤 스스로 가두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사흘간 광주 거리를 돌며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던 차 씨는 21일 전남도청 앞 계엄군의 발포가 있은 뒤
병원에서 부상자를 돌봤고 이때 기관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505 보안대 지하로 끌려간 차 씨에게는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하얀 속옷이 까만 잉크색으로 변하도록 살이 터져 피가 흘러 나와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광주 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도 고문은 이어졌습니다. 불온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쇠사슬이 연결된 가죽 수갑, 이른바 혁시갑으로 양손과 허리를 결박당한 채 한 달 동안 징벌방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가죽 수갑을 양쪽 손목에 찬 채 먹고 자고 볼 일까지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계엄령 위반 등의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81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지만 극심한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 씨는 전두환 회고록같이 5.18을 왜곡하는 일이 이어지자 38년 만에 용기를 냈고 광주 교도소 수감 기록에 나오는 고문 가해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차 씨처럼 5.18 당시 계엄군에 현행돼 고문 피해를 당한 광주 시민은 3천 명에 달하지만 구체적 물증이 남아있지 않아서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저희 여수 MBC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을 만나 주요 현안과 관련 공약들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고흥군수 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공영민 예비후보를 김종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타 후보와 비교해 봤을 때 본인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제가 23년간 예산부서인 기획재정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 확보 능력이 다른 후보보다는 더 뛰어나다, 이런 걸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주에서 인구 60만이 무너진다는 제주의 위기를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이를 극복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비슷한 우리 고흥을 누구보다도 중앙과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게 다른 후보와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후보님이 보시기에 이 고흥군의 주요 현안, 또 발전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공약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한때 인구가 고흥이 24만이었습니다. 이 인구가 작년 말로 해서 6만 6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위기를 이거를 늘어나는 인구로 빨리 턴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저는 관광을 권역별로 활성화시켜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인구 증가를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흥이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에서 나는 우리 고흥의 농수 축산물을 특산물화 브랜드화해서, 그리고 6차 산업화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인구를 늘린다. 즉 산업화를 통해서도 인구를 늘리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풍부한 행정 경험과는 달리 그 군정 경험이랄지 체류 기간, 고흥에 머물렀던 기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우리 유권자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3년 이상을 고흥 16개 읍면 515개 마을을 누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고흥을 변화 발전시키는가, 이런 정책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에서의 5년의 그 지방행정 경험은 전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능가할 충분한 여건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바쁜 시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공무원노조 고흥군 지부가 최근 조직 개편 추진 관계자에 대한 문책과 임기 말 특혜성 보훈 인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흥군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몇 달간 공직사회 혼란을 야기했던 졸속 부실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도 부족한데도
귀책 사유를 공무원 노조에 떠넘기고 심지어 일부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특히 조직 개편 관계자에 대한 처벌 의지와 임기 말 특혜성 인사의 중단 여부, 의혹이 제기되는 공금 변태 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습니다. 광양시가 코레일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추진한 철도 관광 상품에 관광객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코레일과 함께 남도 해양 관광 열차 S트레인을 운영해 올 들어 8천여 명이 광양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철도 이용객들이 순천에서 다시 갈아타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광양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임시 열차를 운영해 철도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다도해상 국립공원에서 멸종 위기종인 살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981년 지정된 다도해상 국립공원에서 살기 촬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진도의 한 야산 냇가. 앞 이마에서 목 뒤까지 검은 줄무늬가 뚜렷한 동물이 폭이 1에서 3m인 조그만 개울을 따라 서서히 움직입니다. 몸 길이가 50cm 안팎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사기입니다. 너구리와 10여 미터 거리를 사이에 두고 먹이 경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살기 촬영된 건 이달 중순 이후 주간과 야간 2차례. 야생동물 서식정보 정밀조사를 위해 설치한 무인 센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호랑이 등 중대형 포유류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선 담비와 함께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살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만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기인데 이 영상에서는 낮에도 포착되어서 그 사기의 행동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만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삭 발견지 주변에 올무 등을 제거하고 무인 센서 카메라의 촬영을 계속해 살개 서식과 생태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한국바스프 여수공장 선임계장인 홍중철 씨가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홍 씨는 지난 26년 동안 재직하며 국내외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고 실직 가장과 청년 구직자 700여 명을 상대로 무료 기술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고용노동부가 수여하는 상입니다. 상점에 침입해 옷을 훔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여수 지역 상점 4곳에서 200만 원 상당의 여성 의류를 훔친 혐의로 45살 조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수차례 여장을 한 채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공연 음란 행위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대중국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광양경제청 투자홍보관을 설치 운영합니다. 전남도는 한중 FTA 플랫폼을 활용한 투자 유치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중국 칭다오시에 광양경제청 투자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3억 9천만 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홍보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칭다오시는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의 30% 이상이 산둥성에 입주해 있고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기업인 HAM과 금호타이어를 인수한 더블스타의 본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는 9월부터 여수 지역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시내버스 75대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관내 전 시내버스 180대에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는 해양 레일바이크와 만성리 해수욕장에, 내년에는 흥국사와 낭도, 사도에도 와이파이 존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FTA 피해 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 폐업 지원금 대상 품종고시를 앞두고 5월 14일까지 어업인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시행한 행정예고에 따르면 이번 대상 품종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고등어와 명태, 새조개, 아귀, 주꾸미 등 7개 어종이며 지난해 6월 30일에도 10개 종의 대상 어종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은 수입량이 크게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종의 어업인들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산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인들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